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좀 더 다양한 시장의 이야기,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추천해드리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함께 마련해 볼 텐데요.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출발하기 전에 시황 변동 상황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일단 내 마녀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타이틀에 비해서는 움직임이 많이 없고요. 요즘에는 이제 많이 소외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분위기도 3.8포인트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오히려 상승 쪽으로 지금 방향을 튼 상황입니다. 0.17%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위아래 밴드가 굉장히 짧게 지금 느껴집니다. 2291포인트 고점이고요. 저점 2282포인트대입니다. 저점 찍고 다시 지금 2시 이후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2시가 오늘도 때마침 저점이 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좀 만나볼 텐데요.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2,119억 원, 2,000억 원을 넘게 현재 매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기관 개인 사고 있는데 개인의 매수 물량은 좀 미미한데 기관의 매수 물량이 좀 늘어났네요. 기관에 1,589억 원 사는 가운데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 매수가 790억 원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투신 연계금은 팔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전기 전자업종 오늘도 조정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 좀 가지 못하는 경향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44,150원대에서 44,000원 지지받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74,000원 위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셀트리온은 상승 흐름을 더 가져가면서 29만 1,5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21%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현대차 하락하고요. 네이버 하락합니다. 현대차는 13만원 문턱을 다시 넘지 못하는 상황이고 포스코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30만원 부근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LG화학, 삼성물산 올라가는 가운데 네이버가 하락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826.82포인트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조금 전 2시 때까지만 해도 약보합권이었는데 강보합권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829포인트부터 825포인트대까지 빠졌던 지수가 다시 826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확인해 볼 텐데요. 수급 주체 개인이 사고요. 기관 외국인 팔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렸다시피 2시 30분에 지금 부동산 대책, 8번째 대책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종부세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1주택자에 대해서 지금 강화가 됐습니다. 부과기준 공시가격 9억 원에서 6억 원 이상으로 확대가 됐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고가 1주택자, 과표 3억 이상 초과세율이 0.2%에서 0.7%로 상향됐고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 제한 기간을 확대시켜서 최대 8년, 한마디로 묶어버리고요. 그리고 세금을 높여버리는, 보유할 때 비용을 높여버리는 기존의 언론사에서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온 프레임 안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가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건설주들의 흐름은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요.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시 대출 금지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 내에서 대출을 주택 구입할 때 대출이 DSR, 신 DSR을 포함해서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 부분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서 다주택자의 일단 투기 수요를 억제시키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HLB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HLB의 급락세가 조금은 잦아들었습니다. 6% 현재도 하락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108,6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상승합니다. 특히나 나노스 급락 급등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 확인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포스코, 캠텍, 바이로메드,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올라가는 가운데 펄어비스가 낙폭이 커졌네요. 23만원 지금 이하까지 내려올 분위기가 현재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속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1주택자 부부 합산소득 1억 원까지만 전세 보증을 공급한다. 지금까지는 합산소득보다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잡아가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전세 보증금을 대출을 받아서 다시금 투자를 하는 부분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도 원천적으로 지금 봉쇄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22원 40전에 거래가 되면서 6원 20전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할 텐데요.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바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동현 팀장 종목부터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종목 갈까요? 네, 첫 번째 이제 한글과 컴퓨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우선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이제 훨씬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계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이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위주로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말씀드리지만 지금 구간에서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따라가기에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수적으로 고점에 좀 다다른 그런 측면이 있고 아직 대외적인 어떤 이슈들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좀 강한 호재가 나올 때 제약바이오 섹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와중에 그러면 이제 다른 섹터 중에서도 좀 4차 산업과 관련된 좀 아직 오르지 않은 그런 종목들 하나를 가지고 와봤는데 이제 그게 이제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우선은 대표적인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2분기의 실적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거의 600억, 영업이익이 약 170억 정도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에 따라서 향후에 성장 좀 기대감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오피스 웹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미국 아마존 웹 내에서 이제 웹 오피스를 이제 공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3분기 역시나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참고하셔야 될 분야는 바로 이제 스마트 시티 분야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스마트 시티가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 스마트 시티 내에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IoT라든지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보안 기술, 그리고 소방 안전, 재난 대응 기술 등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패키지 상품을 또 한글과 컴퓨터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런 종목들도 실적이 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지지대의 위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일목균형표 아래에 있는 그런 건데요.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일단 지지를 좀 받고 있는 움직임이고 어느 정도 저점은 잡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우선은 1차 목표가로 이제 2만 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8월 14일 날 8%에 해당하는 좀 상승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 나왔지만, 7월 9일 날 19,450원을 찍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은, 돌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2만 원 정도로 일단은, 잡고 대응을 해보겠고요. 손절 가격을 이제 16,250원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쌍용양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월달은 역시나 남북 경협에 대한 이슈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달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남북 경협주들이 현재 주가의 지수 흐름이 양호한 편이고요. 이제 쌍용양에도 역시나 남북 경협과 관계는 있지만 쌍용양에는 그보다는 실적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하반기 생활형 SOC 투자 확대 발표에 따라서 건설주를 포함한 건자재주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시멘트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시멘트의 단가가 인상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쌍용양의 2분기 실적은 비록 적자를 기록했지만 하반기부터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역시나 그 시멘트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서 역시나 마진이 또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겠죠. 그리고 남북 경협에 대한 그 부분은 사실 이제 프리미엄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아직 뭐 남북 경협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어느 정도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실제 경협으로 이루어진다면 역시나 쌍용양에도 시멘트 업계에서 상위권에 진입해 있는 거의 2위권이죠. 2위권에 진입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또 수혜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이미 프리미엄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이 기관에 대한 수급들이 계속적으로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투자자 일자를 한번 보시면은 오늘은 좀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9월 11일 이전 일부터 한번 보시면은 기관들이 아주 대량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만큼 이제 실적 개선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오를 것으로 판단을 하고 미리 좀 선점을 해놓는 거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쌍용양에도 지금 시점 별로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3일째 조정이 나왔는데 시점부터 좀 쌍용양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선은 목표 주가가 일단은 7,000원을 잡아놨는데 목표가를 좀 상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000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해보겠고요. 선절 가격을 5,850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현대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포트에는 건설과 건자재주가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역시나 현대건설 역시도 호재가 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가장 큰 원동력은 남북 경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점들이 지금 전고점을 뚫고 현재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겠고요. 3일째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이평선에 지지를 받으면서 아주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 충분히 관심을 가지셔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역시 현대건설도 여러 가지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그 집값을 상승을 막기 위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정부에서 펼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역시나 대형 건설사 위주로의 수주가 좀 기대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국내의 어떤 주택 공급량이 또 안정화되면서 대형 브랜드 회사 위주로 안정화되면서 국내의 어떤 실적 추이도 좀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도 또 바라보셔야 될 포인트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해외입니다. 유가가 70불을 돌파하면서 하반기 중동발 수주가 좀 기대된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건설이 또 하반기 건설사 중에서는 해외 수주가 가장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회사라고 여러 가지 분석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점도 추가적인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실적에 대한 포인트가 있고, 역시나 또 남북 경협에 대한 그 부분도 역시나 프리미엄을 붙겠죠. 지금 재계에서도 방북 명단이 좀 정해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역시나 이제 현대그룹의 현정훈 회장이 포함이 되면서 물론 뭐 현대건설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은 현대건설이 수주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가 지금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부터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주가를 일단은 74,0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해보겠고요. 손절 가격을 59,500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바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바디도 그동안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최근에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다가 8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저점에서 우상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흐름이 좀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체성분 분석기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시장 경쟁에 대한 그런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업황이 좀 회복이 되면 또 빠르게 주가가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이 좀 포인트고요. 무엇보다도 해외 수출에 대한 다변화, 이 부분이 또 향후에 실적이 기대되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등지에서 이제 수출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아시아라 하면 이제 중동까지도 다양한 그 인바디의 제품 포트폴리오들이 수출이 되고 있다는 점이 향후에 실적 개선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 관심을 가진다면은 충분히 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의료기구의 업종의 랠리에 대비해서 굉장히 또 저평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도 정책적으로 의료기기 부분들을 좀 이제 여러 가지 규제들을 좀 풀어주는 그런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수혜도 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스마트 헬스케어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또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신제품도 개발을 한다는 점이 또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현재 구간대에서 충분히 노려볼 만한 자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35,000원 잡고 대응을 해보겠고, 손절 가격을 26,200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CJ ENM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엔터주의 흐름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최근에 이제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에 여러 가지 엔터주라든지 중국 소비주, 미디어주 등등이 조정을 받아왔는데요. 이제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직 뭐 추가적인 확진자가 없다는 점, 그리고 좀 일단락되는 분위기에 따라서 주가가 미리 선반영되면서 관련된 주들이 좀 오르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CJ ENM은 뭐 다양한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 역시나 그 자회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이 만든 미스터 션샤인이 좀 인기를 얻음에 따라서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하는 하반기 기대작에 대한 어떤 라인업들이 또 막강하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런 대작들이 또 중국 쪽으로의 수출 모멘텀도 강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포인트는 바로 넷플릭스인데요. 네, 지금 BTS가 굉장히 큰 인기를 얻으면서 미국의 글로벌 다양한 이제 콘텐츠 업체들이 한국에 대한 그런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좀 그래서 한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벌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CJ ENM의 그 미스터 션샤인에 대한 판권 및 VOD 수익이 관련해서 또 글로벌 수출이 확대가 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투자 포인트가 있겠고요. 다소 무겁긴 하지만 또 안정적으로 또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차후에 뭐 경영업주뿐만이 아니고 전기차, 바이오, 중국 소비주 등등이 또 향후에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CJ ENM을 현 구간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목표 주가를 일단은 30만원, 손절가 235,000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은 무거워 보이지만 CJ ENM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30만원 제시를 해주셨네요. 자, 이어서 신일섭 소장의 종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첫 번째 CJ 프레시웨이입니다. 네. CJ자가 들어가 있으니 당연히 CJ 계열사겠죠. CJ 프레시웨이랑 비교될 수 있는 기업은 현대그린푸드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기업 계열사로서 단체 급식 그리고 식자재 유통, 이렇게 두 가지 큰 그런 어떤 그 카테고리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CJ 프레시웨이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현대그린푸드도 그렇고 주가가 좀 아쉽죠. 그 전에 그 성장 스토리가 나오면서 굉장히 큰 상승을 했죠. 2009년에 2008년 10월 1일만 해도 3,520원으로 최저가가 찍히잖아요. 2015년 9월 달에 91,400원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7년 만에 몇 배죠? 30배 넘게 올랐죠. 그리고 현대그린푸드도 2005년부터 봐도 좋고 2009년부터 봐도 좋아요. 엄청난 시세를 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어떤 그 성장 스토리가 뒤에 비슷했어요. 우리나라의 식자재 유통은
다른 데는 사실 대기업이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이 뚫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없는데, 지금 이 식자재 유통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 동네 뭐 식당들 많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기업이 납품을 하기보다는 사장님이 직접 가서 사오던가, 아니면 동네 이제 트럭에 야채, 달걀 이런 거 싣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납품을 해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니까 대기업 비율이 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다른 데는 다 장악해버려서 우리나라 내수가 이제 한정적이니까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다 해외 진출 시도를 하잖아요. 근데 식자재만은 아직도 국내 내수에서 그냥 단순 수치로 따져보면 95%를 다시 대기업이 먹을 수 있는. 근데 실제적으로 CJ 프레시웨이가 뭐 상생한다고 해서 그런 분들을 이제 그 지역의 뭐 소사장으로 앉혀서 CJ 프레시웨이로 끌어들이는 그런 일도 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전체 수치적으로 봤을 때 대기업이 진출할 파이가 되게 많다. 그리고 이제 식자재 유통에서 벗어나서 그런 식자재 유통 기술을 갖다가 여러 가지 어떤 트렌드에 맞게 변하는 1인 가구라던가 이런 것들이 먹히면서 급격히 상승을 했는데 2015년을 기점으로 굉장히 많은 하락을 지금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전방의 식품 산업이 좋지 않았고, 그렇죠? 경기가 어렵다 보니 외식을 하겠습니까? CJ 프레시웨이나 현대 그린푸드도 다 외식 프랜차이즈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경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트렌드를 따라서 이제 성장 스토리가 일으켜져서 올라갔던 부분들도 기술적으로 과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떨어진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떨어져 봐야 된다. 제가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을 보면서 장기적인 스토리는 유효한데 분명히, 그렇죠? 지금 전방산업의 부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예 그냥 종목 리스트에서 삭제를 해버리면 이제 몇 달 뒤에 이렇게 올랐네 하면서 또 아쉬워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했는데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죠. CJ 프레시웨이나 현대 그린푸드도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유효한데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보기가 싫어서 종목 리스트에서 삭제해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몇 달 뒤에 또 갑자기 튀어 올라가 있으면 20-30% 높게 사야 돼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봐야 돼요. 왜 봐야 되냐면 일단 편의점이라는 유통 경로랑 요즘에 협업을 많이 해요. 뭐 CU 마찬가지고 GS25, 이마트24 다 마찬가지인데, 왜냐면 편의점이라는 유통 경로가 지금 혼자 화랑이거든요. 이게 사실 사장님들은 지금 뭐 최저임금 올랐다고 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고 하죠.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들은 그래 사장님이 잘라버리니까 일자리가 없어져요. 다 힘든데, 근데 본사는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바꿔볼 수 있는 건 사장님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의 신분을 한번 바꿔보는 거죠. 내가 주주가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BGF 리테일이나 이런 거에 주주가 된다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죠. 아마 한번 그런 관점으로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CU 얘기를 했는데 CJ 프레시웨이가 CU랑 협업을 해서 한우와 한돈을 팔아요. 소고기, 돼지고기를. 편의점에 지금 전판적으로 다 깔린 건 아니에요. 조그만 편의점에는 없겠죠. 조그만 지점 점포에는. 근데 한우와 한돈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축산물 판매 자판기가 도입된 편의점도 지금 있어요. CU에. 근데 이제 CJ 프레시웨이가 한 끼 식사용 채소, 손질된 채소를 같이 공급을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혼자 고기 먹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삼겹살 1인분 파는 가게도 보셨죠? 한 쌈 파는 가게 500원에. 그리고 1인 혼자 가서 고기를 꺼먹는 일본 스타일의 가게도 많이 생기죠. 이런 것들은 1인 가구의 증가에 분명히 트렌드에 맞춘 그런 식당의 영업 방식들인데요. 그런 것들이 가장 치열하게 그 상품으로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 전방 어떤 초소 같은 게 편의점이에요. 근데 CJ 프레시웨이가 이제 그런 편의점들하고 협업을 해서 여러 가지 그 1인 가구에 맞는 식자재들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식품주들의 전방 산업이 좋아지게 되면 단체 급식이라던가 식자재 유통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졌을 때 보는 게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좋다. 손절가 3만원, 목표가 6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컴투스입니다. 컴투스는 이제 너무 유명한 종목이 됐죠. 예전에 뭐 컴투스를 비롯해서 굉장히 모바일 게임주들이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을 때, 그때만 해도 모바일 게임주 사실 생소했잖아요. 우리가 뭐 NC소프트나 뭐 이런 리니지 PC 게임을 많이 했지.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뭐 성능 좋은 폰들이 많이 나오면서 모바일 게임이 처음엔 뭐 아주 단순한 게임에서 최근에는 뭐 배틀그라운드도 다 돌아가잖아요. 그럴 정도로 지금 발전을 했는데, 컴투스는 어떻게 보면 모바일 게임의 시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최근에 스카이랜더스 모바일이 지금 나올 예정인데, 2011년에 액티비전이라는 회사에서 출시한 게임이에요. 컴투스가
자체 개발을 신규로 한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실제 캐릭터 피규어를 완구로 해서 그 리더기로 인식을 하는 그런 방식의 게임인데, 스카이랜더스가 이미 누적 3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세계에서 기록한 인지도가 있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컴투스가 이걸 모바일 버전으로 내놓는다는 거는 일단 굉장히 히트를 쳤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죠. 이게 이미 스카이랜더스 관련 그 완구가 3억 개 이상이 판매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신작 말고 10월 달 정도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신작 모멘텀 말고, 그리고 이제 원래 있었던 게임, 컴투스의 가장 대표 게임이죠. 서머너즈 워. 이거는 사실 너무 우리나라보다 사실 외국에서 더 유명한데, 세계에서는 매년 이제 서머너즈 워 해가지고 이제 축제가 열려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몇 년 동안 서머너즈 워를 계속 게임을 해갖고 거기에 열광한 나머지 이런 축제에 그 참여를 해가지고 컴투스의 어떤 그 장기 고객이 되고 있죠. 미국에서 세계 e스포츠 축제가 열렸는데 서머너즈 워가 또 굉장히 축제가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머너즈 워가 굉장히 굳건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계속 신작 모멘텀. 왜냐면 컴투스가 안 움직일 때마다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보고서에서는 신작 모멘텀이 목마르다는 거. 그러니까 게임은 계속 신작 모멘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컴투스 이제 10월 초에 곧 나오니까 지금 약간 주춤거리는 타이밍, 그쵸? 정고점에서 살짝 주춤거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바닥을 노리고 사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 15만원, 목표가 20만원입니다. 세 번째는 동원 FMB입니다. 최근에 식품주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밑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사실 오뚜기라던가 SPC 3립은 덜 올라왔는데 동원 FMB는 바닥에서 수면 위로 지금 머리를 쑥 내밀고 있어요. 국내 참치캔 시장의 절대 강자죠. 점유율 75%. 동원 참치 아니면 사조 참치 먹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뭐 그 간식이나 혹은 뭐 소풍 갈 때 도시락 싸줄 때 사실 참치 빠질 수가 없어요. 김밥 안에도 참치김밥이 들어가고, 참치캔 좋아하는 사람은 매 끼니마다 한 캔씩 먹고,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갖고 있죠. 그리고 참치 억가가 하향 안정화됐어요. 이거는 동원산업의 주가에서 알 수가 있는데, 동원산업이나 사조산업 같이 직접 그 원양어선을 띄워가지고 참치를 잡아다가 가다랑어를 잡아서 동원 FMB 그리고 뭐 사조에다가 지금 납품을 해서 캔으로 만들어주는 그냥 원형어선 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참치 억가가 오르지 않아요. 근데 참치캔 만드는 업체는 그 참치를 싼 가격에 받아서 참치캔 가격을 올린 다음에 파니까 지금 많이 남죠. 굉장히 좋고요. 가정 간편식 시장 공략 가속화, 이것도 있습니다. HMR이라고 불리죠. 아까 CU 얘기, CJ 프레쉬 얘기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들이에요. 지금 가정 간편식 뜨고 있고, 1인 가구 해가지고 1인 가구 공략하는 식품들 다 뜨고 있고, 그게 식품 업체의 트렌드거든요. 그쪽을 노리는 게. 그리고 양반죽이 최근 3년 영평균 20% 성장을 했어요. 이것도 양반죽도 분명히 가정 간편식 1인 가구 증가 지금 맞물려서 돌아가는 어떤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바로 먹는 참치를 컨셉으로 한 더 참치 3종이 출시가 됐어요. 이거는 어떤 조리를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바로 먹는 참치, 거기다가 더 참치 투고 5종 출시, 이런 것들 사실 또 편의점에 다 깔리고 있고, 아까 전에 다 일맥상통되는데 CJ 프레시웨이, 동원 FMB 그리고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 이런 것들은 다 같이 어떻게 보면 같은 부분에서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교집합이. 그런 부분의 성장세가 지금 주가에 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동원 FM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식품주 중에 가장 탁월하게 지금 2018년에 상승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 30만원, 목표가 60만원입니다. 네 번째 롯데푸드입니다. 동원 FMB와 함께 지금 가장 많이 밑바닥에서 뜬 것 같아요. 롯데푸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롯데푸드 같은 경우에도 뭐 물론 자회사에서 식품 식자재 계열사를 운영하는 그 부분이 있지만, 롯데푸드는 워낙에 다양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으로는 설명이 어려워요. CJ 프레쉬웨이처럼 그렇게 단순한 부분으로 설명하기 어렵고요. 구구콘 다들 아실 거예요. 빙가류 만들고 마가린, 육가공, 햄 생산. 롯데푸드라는 지금 명칭답게 롯데그룹의 어떤 푸드를 다 담당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원재료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뭐 육아 쪽으로 메일유업도 마찬가지고, 파스테로, 남양유업, 이런 회사들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분유 업체로 분류가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분유 말고 유아 전문 업체로 약간 변신되는 그런 이미지가 지금 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아 그 식품 시장 그리고 유아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뭐 애를 안 낳고 저출산이라고 어려운 것 같이 생각은 되지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프리미엄 시장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어서 단가가 굉장히 비쌈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들이, 우리 애기들은
되게 좋은 거를 먹여야 되고 비싼 거를 해야 돼. 이런 인식이 오히려 더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노려서 베이비 푸드 브랜드 아이 생각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식과 배달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머니들 이유식 만들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신데 요즘에 그래서 배달, 이유식을 새벽에 배달해 먹는 이런 서비스가 굉장히 먹히고 있어요. 이게 신규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롯데푸드가 물론 그 부분 하나 가지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이 다 합쳐져서 기술적인 부분을 보시면 2015년 9월달 지금 그 20개월 선을 무너뜨린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올라섰습니다. 다시 상승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83만 원, 한 주에 83만 원이라고 비싸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8만 원짜리를 사는 거랑 지금 똑같은 개념이에요. 83만 원짜리 한 주 사는 거랑 8만 원짜리 10주 사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손절가 82만 원, 목표가 15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카페24입니다. 테슬라 상장으로 유명했던 종목이죠. 테슬라 상장은 테슬라 그룹 계열사라는 게 아니라 이익 미실현 기업 특례 상장 제도예요. 물론 지금 그 미국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좋지 않고 테슬라의 CEO가 어떤 인터넷 생방송에 나와서 좀 부적절한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더 실망을 해서 안 좋긴 하지만 어쨌든 테슬라가 그런 남겼던 그런 선례들 같은 경우는 주시장에서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카페24도 그런 식으로 상장을 했고요. 쇼핑몰 솔루션 PG,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입니다. 이거 중개수수료가 수익의 원천이에요. 뭐냐면 쇼핑몰이 처음에 창업을 할 때 대기업은 기술력이 많아서 멋지게 차리겠죠. 하지만 중소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컴퓨터 전문가도 아니고. 그랬을 때 카페24에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 쇼핑몰 좀 이쁘게 만들어줘. 그리고 안정적으로 어떤 결제 수단 같은 경우에도 어떤 해킹을 안 당하게 이렇게 해줘. 그러면 카페24에서 만들어주고 그런 거를 관리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카페24에서 워낙에 다들 쇼핑몰 사업자들이 맡기다 보니까 입소문이 나고 트랙 레코드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쌓이니까 신규 쇼핑몰들은 야 우리 이거 창업하려고 하는데 어디다 부탁해야 돼? 그럼 다 카페24를 외쳐요. 그럼 다 카페24로 몰려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카페24가 이 업종에서 탁월한 지휘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 쇼핑몰 사업자들 계속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쇼핑몰은 엄청나게 하루에도 막 수천 개, 수만 개씩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카페24를 선택할 거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성장성이 높다. 이익 미실현 기업으로 특례 상장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다 가시화될 가능성이 지금 큽니다. 굉장히 많은 자본을 갖게 되었고요. 더 많은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원천이 되었죠. 주가도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지금 주가가 20만 원을 넘었다가 약간 눌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손절가 사실 16만 원을 했는데 오늘 종가가 16만 원 지켜줄지 모르겠어요. 일단 손절가 16만 원, 목표가 20만 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카페24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 좀 신일섭 소장과 이야기하다 보면 좀 궁금증이 생기는 게 목표 주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보통 잡으시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6개월의 기간을 두고 말씀드린 거고요. 예. 왜냐면 이게 매주 수익률을 매기는 게 아니어서 제가 좀 넉넉 잡게 잡는 거고요. 대신 손절가가 짧은 이유는 손절가를 넓게 했다가 괜히 그 높은 목표 주가만 보고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손절가는 그냥 짧게 하는 편입니다. 종가 매수로 저는 지금 나가는 편인데 종가에 만약 제가 말한 그 손절가가 터치가 되면 그냥 그날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송동현 팀장의 나머지 5종목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현대 롯데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나 이제 남북 경협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에 따른 후속 조치, 그 이후에 또 북미 정상회담이 또 열리게 되면 그에 따라서 또 다른 어떤 그 협상에 대한 결과가 계속적인 모멘텀으로 만약 긍정적으로 풀릴 경우에는 긍정적인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경협에 대한 어떤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일시적인 제재가 북한 쪽에 풀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철도 부분이 가장 빠르게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프리미엄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은 뭐 남북 경협에 대한 이슈가 가장 강하긴 하지만 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최근에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최근에 이제 대만과 브라질에서만 포함해서 약 1조 6천억 수준의 수주를 한 상황이고 또 이틀 전인가요? 지금 또 이제 부산시에서 또 노후화된 전동차를 또 그 수주를 받으면서 또 600억 정도의 또 매출이 추가적으로 쌓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BNK 투자증권에서 또 롯데의 목표가를 또 올리기도 했던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렇듯
단순한 남북 경협에 대한 테마가 뿐만이 아니고요. 실적에 대한 모멘트까지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제가 또 보니까 중미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내수 부양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인도네시아와도 이제 정상회담을 진행했는데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기업에 진출해서 또 다양한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부분들을 수주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듯 좀 전 세계적인 인프라 투자의 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에 따라서 로템도 역시나 해외 수주에 계속적인 발을 넓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어떤 기회를 또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기회들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하셔서 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역시나 또 기관에 대한 수급도 계속적으로 좀 양호한 흐름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종목을 볼 때 좀 비중 있게 들어가야 될 그런 종목들은 좀 기관이 뭐 하나의 기관이 아니고요. 뭐 금융 투자, 그리고 투신, 연기금, 뭐 국가지자체 등 이렇게 사모펀드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또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종목이 좀 비중이 실을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템 같은 이런 종목, 그리고 남북 경협의 재료가 살아있는 이런 종목 위주로의 어떤 포트 구성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현대 엘리베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로템보다는 좀 더 남북 경협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종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현대 아산이 원래 남북 경협의 거의 핵심적인 종목인데, 현대 아산은 이제 비상장이기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가 현대 아산의 지분 7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대 아산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SOC, 대표적인 북한 SOC 관련된 개발 수혜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가장 원하는 부분, 바로 관광과 전력이었습니다. 관광 부분에서 역시나 또 금강산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또 기대감에 또 현대 엘리베이가 주가가 좀 오를 수가 있고요. 벌써 이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거의 이제 시작점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 구간대에서 진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SOC 투자 관련해서도 현대 엘리베이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역시나 이제 여러 가지 주택 공급이 되다 보면 엘리베이터도 역시나 또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감안한다면 역시나 현 구간에서 일단 실적에 대한 개선 모멘텀도 있을 수 있다. 뭐 밸류에이션 자체가 아주 매력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고평가 상황은 아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 거기에 또 성장 프리미엄까지 같이 붙여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를 한 15만 원 정도로 잡고요. 손절 가격을 75,000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셀트리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일단은 오늘 바이오 종목이 오전 장에는 이제 좋았다가 점차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 셀트리온은 일단 좀 강세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동안 이제 봉이 모여 있다가 이평선들이 모여 있다가 어떻습니까? 이평선들을 다시 상방으로 치고 올리는, 봉이 상방으로 치고 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고점을 갱신하는, 갱신까지는 아니지만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또 새로운 가격대로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바이오 종목을 볼 때도 좀 실적 모멘텀이 좀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그렇죠. 이제 램시마가 대표적으로 유럽과 미국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이 영업이익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룩시마죠. 트룩시마가 미국 FDA의 승인이 될 수 있다는 또 그런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상승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주마까지도 이제 또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이렇듯 셀트리온의 이 삼총사라고 하죠.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이 등등이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좀 수요가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이오 시밀러 산업이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또 경쟁률이 높은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또 밀어주기도 하죠.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하신다면 셀트리온은 좀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은 흐름을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또 뭐 오늘 리포트도 잘 나온 것 같은데 2025년까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함께 또 성장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라는 또 그런 뉴스가 나왔었죠. 이런 것만 봐더라도 셀트리온은 좀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가져가기에는 나쁘지 않은 종목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32만원, 손절 가격을 26만 9,500원 제시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V1텍, 좀 작은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V1텍은 일단 OLED 관련된 주식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건데 새롭게 또 하고 있는 신사업 분야가 바로 2차전지 공정 설비 관련된 업무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지금 실적이 기대되는 여러 가지 업종들 중에서도 전기차가 가장 확실해 보이죠. 지금 원래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전기차 수요가 확대가 되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적인 확산 모멘텀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미와 그리고 인도 등등에서도 전기차 시장을 키우겠다라고 보였고요. 그리고 일본에서까지 수소차 중심이었던 일본에서까지도 전기차로 대체하겠다라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확대가 일어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서야 좀 개화가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판단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도 전기차가 많이 보이진 않는데 아마도 몇 년 후면은 우리나라도 전기차가 많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 시점이 이제 지금으로부터 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분야라 볼 수가 있습니다. V1텍에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본업에 볼 수 있는 플렉서블 OLED 관련해서도 지금 플렉서블 스마트폰이 또 나올 예정이죠. 이런 부분까지도 신규 수주가 기대된다는 점, 본업에서도 역시나 삼성 디스플레이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확대를 하면서 중국까지도 또 확대를 하면서 본업에서도 좀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좀 매수를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또 기간의 또 연속적인 매수세도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를 36,000원, 손절 가격을 45,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세아 시멘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또 시멘트 관련된 주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역시나 비슷한 포인트입니다. 역시 SOC 투자 확대에 따라서 또 시멘트에 대한 단가 인상 그리고 그것이 또 마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아세아 시멘트도 시장 점유율이 나쁘지 않은 종목이고 또 현재 구간에서 또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이제서야 다시 한번 또 2차 랠리를 시작할 수 있는 구간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남북 경협에 대한 프리미엄도 어느 정도 붙어 있는 종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17만원, 손절가 14만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세아 시멘트의 가격 전략까지 함께 주셨고요. 이제 신일석 조정의 나머지 5종목을 저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이번에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6번째 종목은 올릭스입니다. 네. 예, 이름이 좀 재밌죠? 생소하네요. 예, 생소하기도 하고 약간 뭐라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좀 알콩달콩한 약간 부드러운 종목인 것 같아요. 근데 바이오 종목이고요. 신규 상장된 지가 7월 달에 상장되었으니까 얼마 되지 않는 신생 업체네요. 아까 그 뉴스를 보니까 올해 그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가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부동산 정책도 나왔지만 아쉬운 거는 거기에 플러스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이 같이 나왔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쪽에서 낙수 효과를 노렸어야 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지금 부진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부진한 가운데서도 바이오 업체의 상장은 이렇게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바이오 종목들이 상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그쵸. 셀트리온이 좀 길을 열었다. 셀트리온이 사실 그 자신의 수익도 굉장히 많이 얻었고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뭐 반대파도 굉장히 많아서 예전부터 서정진 회장이 막 정말 딱 생긴 것도 그렇잖아요. 생기신 것만큼 되게 장군처럼 생기셨는데 정말 강하게 나갔잖아요. 공매도 세력을 때려잡아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도 정말 주주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이때까지 온 거예요. 셀트리온이 처음에 원래 상장을 외국에 하려다가 그쵸, 국내에서 막혔었던 기업이에요. 셀트리온이. 그러다가 지금은 코스피에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종목까지 지금 올라섰죠. 그만큼 바이오의 위상이 높아지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길을 열어주니까 이제 그 뒤따라서 여러 바이오 기업들이 정말 다양하게 상장되고 있죠.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지만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신약 만드는 업체들이 많이 상장을 했어요. 올릭스도 지금 신약 개발 업체인데 이동기 성균관대 화학과 교수가 2010년 2월 달에 창업한 바이오 업체입니다.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죠.
금방 상장에 성공을 했고요.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 비대 흉터에 대한 신약 물질 OLX10010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뭐 피부과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켈로이드 혹은 비대 흉터 이거를 뭐 구별하는 것들이 많이 피부과 블로그나 이런 데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이제 비대 흉터는 뭐 젊은 남자들은 이제 뭐 축구나 농구하다가 뭐 상처가 찢어져 버렸는데 낫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쁘게 안 되잖아요. 그 전처럼 그 부분이 부풀어 오르죠. 그리고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분만 말고 제왕절개 하신 분들 그 칼로 그 도려낸 그 부분이 나중에 부풀어 오르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비대 흉터예요. 그래서 비대 흉터에 대해서 올릭스의 신약 개발 물질 이게 뭐 나중에 신약으로 치료제로 개발이 된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예쁘게 비대 흉터가 아물어질 수 있는 도움을 주겠죠. 최근에 영국 임상 1상 올해 6월 달에 최초 투여를 시작했고요. 내년 5월 달에 완료될 예정. 임상 1상, 2상, 3상은 얘기 많이 들었지만 임상 1상은 굉장히 극초반 단계이라는 거를 명심을 해야 돼요. 언제나 바이오주에서는 신라젠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이 파이프라인 신약 그 후보 물질들이 여러 군데 이제 가능성이 높은 게 있는데 그 중에 뭐 이제 전임상부터 시작해서 임상 1상, 2상, 3상 진행되는 데마다 뉴스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아주 되게 반응을 다이나믹하게 해요. 바이오주들은 사실. 왜냐면 이제 이루어질 것만 같거든요. 곧 미래에. 하지만 굉장히 오래된 과정이 남아있다는 거. 그걸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비대 흉터 신약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다. 손절가 53,000원, 목표가 70,000원입니다. 그 7번째 종목은 다나와입니다. IT 기기, 가전가구, 생활용품 등 온라인 가격 비교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죠. 다나와의 가격 비교에서 쇼핑몰 그 어떤 가격 비교로 제일 낮은 가격을 찾아서 쇼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원래 처음에 디카 가격 비교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컴퓨터 가격 비교 대부로 성장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더 넓혔어요. 여행 상품도 있어요. 다나와 여행이라고 해서 거기서 여행 상품을 싸게 가격 비교를 해서 지금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IT 기기 전문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다변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모든 물건을 가격 비교한 회사로 성장을 하고 있다. 그것만큼 그런 성장 스토리가 그 올라가면서 최근에는 지금 목동의 그 행복한 백화점에 그 오프라인 매장까지 나왔잖아요. 다나와 매장. 그런 것들이 사업이 커지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주가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손절가 21,000원, 목표가 40,000원입니다. 8번째 종목 M코르셋입니다. 여자분들이 좀 더 남자분들보다는 잘 아실 거예요. M코르셋. 봉제의복 제조업체로 1999년 9월 달에 설립이 되었고요. 2009년에 언더웨어 브랜드 원더브라가 히트를 칩니다. 아시다시피 원더브라 히트 칠 때 미란다 커가 모델이었고 미란다 커 따라하기 열풍이 불었죠. 화장법부터 시작해서 이 미란다 커의 자녀들 사진까지 다 올라오고 그쵸? 광고 모델 기용이 대성공을 거뒀어요. 브랜드별 매출 비중을 보면 원더브라가 아직도 43%, 그러니까 지금 절대적인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따졌을 때 온라인 시장 매출이 80%, 온라인 매출 비중이 높고 원더브라 어떻게 보면 하나가 굉장히 히트를 치는 지금 그 메이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중국의 온라인 시장을 적극 공략해서 공격적 마케팅을 시도한 결과 지금 그 중국 언더웨어 시장 점유율 1% 달성, 이 목표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12,000원, 목표가 20,000원입니다. 9번째 종목 SV 인베스트먼트. 2006년도에 설립된 벤처 캐피탈 회사예요. 뭐 지금 여러 가지 인베스트먼트 회사가 상장이 많이 되었거든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를 시작으로 해서 인베스트먼트 회사들이 어느덧 되게 많이 상장이 되어 있어요. 엔젤 투자라고 우리가 흔히들 부르죠. 지금 이 최단기 기간 내 운용 자산 기준 벤처 캐피탈 펀드 10위권에 안착했습니다. 굉장히 그 우리나라에서 자금력이 큰 어떤 벤처 캐피탈 회사에 속하고요. 2017년 기준으로는 6,200억 원의 자산을 운영하는 대형 회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름을 알리게 된 거는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여기에 지금 4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40억 원 투자했는데 회수한 금액이 1,000억 원의 수익을 회수했어요. 굉장히 큰 히트를 쳤죠. 여기서도 트랙 레코드가 중요한 거죠. 에이티넘 인베스트도 마찬가지인데 이민주 회장이 트랙 레코드를 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다 돈을 넣었고 그 후에 바이오, 엔터 여기 계속 그 돈을 넣을 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 SV 인베스트도 마찬가지죠. 상장을 계기로 해서 방탄소년단 소속사에 그 투자를 해서 큰 성공을 거뒀다는 이 소식, 이것 때문에 SV 인베스트먼트에 계속 투자를 할 것이고 그런 그 상장 자금이라든가 지금 들어오는 주식 이 자금을 가지고 또 새로운 곳에 투자를 하겠죠.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SV 환중문화, ICT 융합펀드 등 중국 시장 펀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엔터테인먼트 분야 중국 시장 진출 가능성 있는 국내 스타트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탄소년단 소속사뿐만 아니라
다시 제2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될 회사들의 투자를 지금 씨앗을 다 뿌려놨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수익 환원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주가가 갈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2개월째 횡보 중인데 그 부분이 나오면, 성과가 나오면 아주 극렬하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손절가 5,000원, 목표가 7,000원입니다. 마지막 종목 나이스 DNB입니다. 생소한 회사인데 나이스를 들으시면 알 거예요. 나이스 회사, 우리가 ATM기에서 많이 봤죠? 나이스라고 써져 있는 거. 나이스는 지금 기업이 사업시 부여받아야 하는 DNB사의 고유기업 아이디에 대해서 국내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그 사업들이 글로벌 기업 정보 서비스, 신용인증, 신용평가 시스템,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나이스의 계열사고요. 나이스가 그 ATM기도 운영하지만 신용평가 회사가 있잖아요. 나이스 신용평가 정보. 그렇죠? 그리고 나이스 DNB는 그 신용평가 정보의 어떤 인증이나 이런 평가를 담당하는 회사다. 나이스 그룹은 다 그런 일들을 해요. 약간 돈, 평가 이런 거에 관련된 거. 나이스 DNB 주가가 2015년부터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지금 보시면 한 2, 3개월 조정을 받으면 또 오르고, 그렇죠? 계속 그런 것도 반복이 돼서 지금 3개월째 조정 중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부분에 왔다고 생각이 돼서 가져왔고요. 손절가 7,000원, 목표가 9,000원입니다. 네. 종목들 쭉 살펴봤고요. 단기 접근 종목들 다시 리뷰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송동현 팀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넵튠을 추천해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이 넵튠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땠습니까? 일단 넵튠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일단은 좀 주가가 내려갔네요. 일단 목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일단 주가가 일단 내려갔습니다. 일단 그 투자 포인트는 우선은 두 번의 일단 강한 거래량 8월 21일 그리고 8월 3일 날 강한 거래량이 좀 추세적인 상승을 이끌 거라고 봤고요. 그리고 e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관중수가 늘어난다는 점, 그 회사들을 또 넵튠이 투자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판단했는데 우선은 주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지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또 아래쪽에 이평선이 굉장히 많이 놓여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새로운 반등이 또 나올 수 있고 또 충분히 고점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간이 괜찮으시면 일단은 홀딩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홀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엔 어떤 종목을 추천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V원텍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V원텍 역시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역시 넵튠과 비슷합니다. 지금 아래쪽에 그 차트가 많이 깔려 있죠. 그래서 이제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여지고 여기서 또 양봉만 깔끔하게 한 번만 더 나와주면 이렇게 양봉만 이렇게 한 번만 좀 깔끔하게 나와준다면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강하게 고점을 뚫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좀 지금 시점부터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V원텍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일섭 소장 이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대북 관련주인 그리고 이제 마스크 관련주인 웰크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크게 움직였죠? 어땠습니까? 네, 사실 그 2015년만큼 메르스가 확산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 메르스 확산을 바라는 사람은 없겠죠. 어쨌든 지금 굉장히 안정화가 됐고 대처를 잘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코스피에서 진원생명과학이 가장 먼저 상한가에 들어갔고 가장 끝까지 유지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50이었죠. 그 밑에 중간에 8호라는 손대장 업체 있었고 그 밑에 중앙백신 제일바이오 같은 동물 백신 있었죠. 그러니까 강한 순서대로 빠지면 그 다음 종목은 급격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주의를 드렸고요. 진원생명과학이 바로 그 다음날 점 상한가가 아닌, 그쵸? 완전 하락을 하면서 급격한 음봉을 나타냈습니다. 50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볼 필요도 없는 것이죠. 제일바이오, 중앙백신 다 급격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주가 만약 무너지면 다른 거는 아예 손 쓸 틈도 주지 않고 호가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화장실도 가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웰크론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지금 소멸됐다. 다른 신규 환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물론 지금 잠복기가 14일이기 때문에 2주가 지나지 않았지만 않는 이상 지금 주가상으로 다시 회복하기는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뭐 수익 경쟁 자신감 다 나와라. 그냥 좀 애드립을 쳤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나와가 일단 지금 현재 주가도 좋았고요. 최근에 종목별 순매수 보니까 엄청나네요. 그쵸? 이 며칠인가요? 종목별 일별 순매수 보세요. 다나와. 개인만 주구장창 팔고 있는데 지금 하나면에 대충 한 달치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를 내려보면 더 그럴 것 같아요. 그쵸? 거의 8월 중순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외국인 기관
기관에서는 특히 투신과 사모펀드네요. 그리고 외국인 합쳐가지고 개인들 물량 다 뺏고 있고 9월 7일 날 개인 한 번 샀는데 그 산 물량도 너무나 턱없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거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강력하게 끌어올리는 매수세가 유지되는 한 단기적인 목표가도 금방 달성할 것 같은데 이번 주 목표가 25,000원입니다. 네, 다나와 매수가 종가로 말씀해 주셨고요. 단기 목표가는 25,0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3시 27분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마지막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쿼드러플 위칭데이긴 한데 지수의 움직임은 끝까지 크지 않습니다. 2287포인트대에 지금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0.2%대의 소폭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장중에 2291포인트 고점 더 이상 높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점도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단 딱 중간 정도인 2287포인트대에 오늘 시장 마감이 현재 예상이 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자,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개인 계속 삽니다. 기관은 1860억 원 순매수하고요. 개인은 318억 원 매수합니다. 기관 가운데선 여전히 금융투자는 사고 투신 연기금 팔고 있는 패턴은 같습니다. 외국인 2476억 원까지 매도 물량 쌓아놓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변화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1%대의 소폭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여전히 상승 흐름인데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29만 3천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 전환했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2종목들입니다. 현대차 낙폭이 조금 더 커지면서 12만 8천원대에서 마감 예상되고요. 네이버 하락합니다. 하지만 포스코, LG화학, 삼성물산은 상승 마감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상승폭은 비슷합니다. 0.3%대 828.79포인트의 거래 마감이 예상되는데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 829포인트 오늘 고점이고요. 저점 825포인트대입니다. 장중 고점 부근까지 지금 올라오긴 했습니다. 828, 829포인트 정도의 오늘 시장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여전히 개인만 삽니다. 761억 원 개인이 순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합니다. 기관은 152억 원 소폭 매도하고요. 외국인도 538억 원 매도하는데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는 금융투자가 18억 원, 연계금이 42억 원 소폭씩 매수하지만 나머지 주체들이 팔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잡힙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HLB까지 나노스까지 4종목이 모두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HLB가 다시금 하락폭을 더 키웠습니다. 7.7% 하락 10만 6,700원까지 후퇴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6위부터 12종목들입니다. 메디톡스가 상승 흐름을 2시 이후에 가파르게 올려가면서 72만 800원 3.53%까지 상승폭 키웁니다. 포스코캠텍도 좋은 흐름 가져가고요. 바이루메드 오늘 보합권에서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상승하고 펄어비스 4% 하락 마감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 상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동현 팀장부터 여쭤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이제 변동성은 의외로 일단 줄어들게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역시나 이제 지수에 대한 움직임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아직 대외적인 악재, 여러 가지 리스크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개별 이슈가 있는 섹터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서 이제 9월 한 달은 남북 경협에 대한 그런 관련된 주식들, 그리고 전기차 정도 저점에 위치한 전기차 정도로 이제 그 포트를 좀 구성하셔서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신일섭 소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맨날 답답하죠. 아까 부동산 대책 나와서 부동산을 옥죄면 주식으로 들어올까?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계시겠지만 안 돼요. 지금 고객 예탁금을 보겠습니다. 4월달 5월달부터 기점으로 해서 계속 빠지고 지금 저점을 갱신하려고 하고 있어요. 고객 예탁금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려고 기다리는 고객의 예탁금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죠. 거기다가 중국 증시를 주로 안 다루기 때문에 영향력에 대해서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다우나스닥은 신고가잖아요. 근데 상해 심천은 땅굴을 파고 있어요. 이 두 개를 합쳐야 되거든요. 반반씩. 그래서 우리나라 영향력이 크다는 거. 이런 부분 때문에 주식시장은 추석 연휴도 앞두고 있고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개별주들의 개인기에 굉장히 의존해야 되는 그런 시장 상황이 펼쳐질 거기 때문에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종목 선별에 굉장히 유념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상세히 들어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 송동현 팀장,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감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18% 상승했네요. 2286.9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0.46% 오른 830포인트. 일단은 830선에 다시 턱걸이하면서 코스닥은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6원 20전이나 내리면서 1122원 4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 이슈들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자, 오늘 오후장 들어서 시장이 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아신 것처럼 정부가 2시 반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된다면 건설업종, 은행업종, 이런 업종 등이 어떻게 변화될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잠깐 좀 화면을 통해서 오늘 건설업종 관련돼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장 마감하고 보니 업종별 흐름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건설업종이 0.79%로 전기전자 그리고 섬유의복업 중에 이어서 세 번째로 하락이 좀 있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승업종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금융업종 그리고 결국 앞서서 얘기가 됐던 것처럼 결국 건설업종이나 이런 거 안 좋게 된다면 증권업종이 좋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도 증권업종이 0.6%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오늘 2시 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돼서 시장의 참여자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기대감, 때로 실망반이기 때문에 오늘 증권시장에서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우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 이슈가 있었던 종목도 올라왔을 텐데요. 어떤 종목도 있었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산행 종목 관련돼서 명성 TNS가 오늘 첫날 올라왔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자, 제가 오늘은 진원생명과학을 말씀드릴 게 아닙니다. 즉, 메르스 관련돼서 질병관리본부가 매일매일 페이퍼가 나오는데, 그 페이퍼를 보시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메르스 관련돼서 판단을 하시는 것 적정하다, 그런 것처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에너비스가 이제 액면 분할 예정이 있었죠. 그 후에 주가 급등했던 모습들이 관측되고 있고, 또한 BAH입니다. 자, BAH가 어떤 회사죠? 애플 관련 기업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오늘 애플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애플 새로운 시리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주가 하락했는데, 예상보다 한국의 애플 관련주 주가가 급락했다, 이렇게 정리 드릴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LG 플러스, 증권사에서는 이제 4G가 아니라 5G 관련돼서 가장 승부수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서 통신업종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새내기 종목 관련돼서 명성 TNS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오늘 이 종목이 상한가 같습니다. 이 종목이 공모가 2만원이고요. 명성 TNS 말씀을 드리기 좀 복잡하지만 전기차 관련주입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이 선물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이 종목 오늘 선물옵션 만기일 때 들어왔으면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예상보다 공모가 2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명성 TNS 관련돼서 시장에 관심이 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그럼 명성 TNS가 어떤 회사인지 홈페이지를 좀 잠깐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좀 홈페이지를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새내기 종목들이 오면 그 회사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시장에 관심이 많은지 이를 트래픽 초과 안내 페이지가 나올 정도로 명성 TNS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가 그리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를 홈페이지가 안 열릴 정도로 상당히 명성 TNS가 관심이 많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종목에 대한 소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진원생명과학인데요. 자, 진원생명과학이 며칠 전,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같은데 그때 상한가가 보이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소폭소폭 밀려다가 오늘은 다시 한번 6,890원. 어쩌면 과거에 2015년도 메르스 생각했던 분들은 이 주가의 어떤 상승률이 상당히 눈에 안 띄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이는지 그 페이퍼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병관리본부가 매일매일 데일리로 페이퍼를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어저께부터 보도자료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어저께 12시에 어떤 페이퍼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저께 12시로 보면 현재 그 이모 씨죠. 이모 씨가 9월 8일 날 확진 판결을 받았고 오늘까지 7일 정도 지났습니다. 다만 어저께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11명 관련돼서 현재 검사 중 한 분이 있었는데 오늘 발표 내용 어떻게 됐냐면요. 기본적으로 검사 중이신 분들이 음성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데이터를 보면 메르스 관련돼서는 전혀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오늘 보도자료 가운데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내 접촉자, 그러니까 그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항공기 출국자 가운데서 2명 포함해 345명 현재 이를 접촉자를 현재 정부가 조사하고 있고요. 또한 일상 접촉자가 한 명 들었습니다. 85에서 86. 이것은 뭐냐면요. 그때 그분이 택시 타고 갔죠. 택시 타고 가다 보니까 그 택시 이용객 관련돼서 85명에서 86명 그리고 345명이기 때문에 통상 메르스 관련돼서 빠르면 5일, 길게는 10며칠이면 다 완료가 된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내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가 약 400여 명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안정화된다면 좀 섣부른 얘기입니다만 메르스는 일단락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진원생명과학 등 이런 종목들 보실 때 그 홈페이지에 보시면 질병관리본부가 나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보시면 매일매일 앞서 보셨던 것처럼 데이터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시장을 예견하시는 것이 그나마 좀 리스크가 적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오늘 메르스 관련돼서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설명을 좀 깊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또한 이어서 세 번째 종목인데요. 자, 중앙에너비스입니다. 중앙에너비스가 오늘 상한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자, 중앙에너비스가 며칠 전에 공시했습니다. 어떤 공시했냐면요. 액면가 2,500원에서 500원으로 즉 5분의 1 액면 분할하겠습니다 하는 소식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 소식이 시장이 좀 뜨겁게 그리고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중앙에너비스 관련돼서 지난 7일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32,300원 그리고 지금 보시면 58,000원 그 6만원대를 다 하고 있는데 9월 7일 날 이후에 지난 어저께도 상한가, 오늘도 장중에 약간 좀 밀리다가 상한가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액면 분할 효과입니다. 액면 분할은 주식 거래 활성화 그리고 주주 강화 차원에서 한 것인데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상당히 이번에 중앙에너비스의 판단이 맞았다 그런 관점이고요. 중요한 것은 어제와 오늘 상한가 그리고 아직까지는 액면가가 2,500원이지만 곧 500원으로 액면 분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인데요. 자, 네 번째 종목은 BAH입니다. 상당히 단어가 좀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이 통상 애플 관련주다 말씀드려보는데 예상보다 오늘 급락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23,000원 400까지 갔지만 장 마감하고 보니 어느덧 9% 그리고 10%의 약세를 좀 보이는데요. 자, 여기서 고민되고 있는 것이 애플이 오늘 새로운 그 3종 세트가 좋은 게 잘 나왔고 그 중에 하나는 심전도까지 체크가 되는 이렇게 좋은 게 나왔는데 왜 한국에 있는 애플 관련주 주가가 하락했을까 이런 부분들 상당히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럼 애플 관련돼서 시장의 흐름부터 잠깐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애플의 주가가 다시 한번 달러 베이스 1조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122절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 새로운 제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밀렸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국내 증시를 보면 우리가 애플 관련주라고 그랬죠. BH가 오늘 주가가 예상보다 급락폭이 커지고 있고요. 또한 삼성전기도 주가가 예상보다 약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LG노텍도 예상보다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보면 이제는 애플 관련주의 주가가 한국 시장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전체적인 트렌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을 좀 가보겠는데요. 자, 통신업종 오늘 4.8% 그러니까 17,400원인데요. 자, 통신업종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 들어서 통신업종의 주가가 예상보다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의 공약 관련돼서 하나가 통신요금 인하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업종의 주가가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벌써 임기가 2년차 들어서지만 정부의 얘기들이 부동산에도 먹혀들지 않았고 또한 통신업종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어떤 색깔이 강한 업종인데 통신업종이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하반기 들어 상승했다는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 그 가운데서 통신업종에 대한 통신요금 인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전혀 안 먹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으로 통신업종 관련돼서 그리고 정부가 2018년도 이런저런 규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전혀 먹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결국 그런 것들이 보면 한국 증시의 예상보다 그런 것들 즉 불확실성이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5개 종목에 대한 시장을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코멘트를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아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외국계가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전 그러니까 9월 7일 날 6일 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에 1조 정도 매도했는데요. 만약 미국이 이번에 3분기, 4분기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이 된다면 현재까지 트렌드를 봐서 결국 미국 이외 국가들은 자금이 빠질 것이고 그리고 미국이 다시 한번 증시에 오를 것이기 때문에 상하이 종합지수나 이런 것을 보면 이제는 미국이 승자이고 미국 이외 기업들과 주가들은 하락할 여지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의 핫5 종목들 정리해봤습니다. 내일 금요일장의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권홍섭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금요일장에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의 경우에는 강보합권,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소폭 상승한 830포인트 정도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금융투자의 양배도 포지션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급하게 변동성 장세는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만기 이후에 이제 외국인의 포지션을 보자면 롤오버를 했는데요. 일단 12월 물 같은 경우에는 약정 계약수가 한 28,000건 정도 늘어난 수치로서 아무래도 12월 달까지는 선물 매수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또 반도체 시장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삼성,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시장 약세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모건 스탠리 보고서 이후에 고점 대비 37% 하락을 했는데요. 골드만삭스도 여기다가 부정적 레포트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반도체는 약간 좀 하반기까지는 약세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보고서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반도체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 대비해서 더 큰 악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반도체는 관심에서 제외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글로벌 증시 쪽으로 보면 지금 미중 무역 협상 재개에 대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쪽에서 지금 중국과 관련된 협상 파트너에 대해서 좀 초청을 해가지고 미중 무역 대비해서 이제 협상을 해보자라고 제기를 했습니다. 강요금 대표단 파견을 요청한 사항으로서 이제 워싱턴이나 베이징에서 열릴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 무역 분쟁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소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잉과 캐터필러가 상승을 했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술주들이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연방제도 이사회는 트럼프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이 투자를 축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미국 역시도 글로벌 증시는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하고 금융주를 좀 다시 봐야 되겠는데요. 미중 무역 관련 없는 섹터인 제약바이오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녹십자세를 시작으로 제약바이오 수급이 완화할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는 셀트린 헬스케어, 신라젠, HLB 이런 부분들이 저점에서 이제 빠진다면 매수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또 이제 배당 시즌이 도래함에 따라서 금융주 가운데서도 이제 보험, 증권주들의 기관 매수세가 돋보이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쉬어갈 때 금융주가 지수를 방어하면서 증시를 이끌 것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제 금융주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제약바이오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내일 볼만한 종목들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시초가 공략 종목 나와 있습니까? 네,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제약바이오 금융주는 이제 몇 번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좀 바닥권에 있는 조금 비금속 관련된 업종을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이제 고려 아연이라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이제 2016년 이후로 3년 연속 재련 수수료 부분에 대한 하락분이 역시 주가에도 반영이 돼서 최근에는 한 20만 원대까지 하락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30만 원대로 회복이 되고 이제 40만 원대에 진입을 하면서 이제 반등 국면에 진입했다 보고 있는데요. 이제 글로벌적으로 보자면 이제 아연 광산에 대해서 신규 및 증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호주와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러시아의 아연 광산에 대해서 신규로 이제 광산을 채굴 하던지 아니면 증설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로는 이제 아연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려 아연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원가 절감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 증설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ESS 분야 그러니까 에너지 저감 장치를 설치를 해서 연간 한 1,000억 원의 원가 절감을 하려고 있는 노력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비 대비해서 한 8% 증가한 2,800억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내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수는 내일 시초가 한번 공략을 해볼만 하고요. 목표가는 46만 2천 원, 손절가는 36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을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려아연 내일 시초가 공략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위로 10% 정도 그리고 손절 라인은 밑으로 10% 정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